자,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얼마를 구체적으로 내가 환급받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액공제는 좀 간단합니다. 100만원 기부할 때 15%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100만원 곱하기 15%를 곱해주면 되죠. 즉 15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6만 5천원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무한정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즉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해줍니다. 자, 소득공제라는 것은 가세표준 전 단계에서 우리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가 세금을 100만 원을 돌려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받는 금액의 한계소율을 곱해 주는 것이 이제 환급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득공제로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우리가 공제를 해줍니다.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고 기본공제, 국민연금 우리가 공제를 하면은 연봉 1,400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가세표준이 마이너스 110만 원이 나오죠. 가세표준이 마이너스가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세표준은 제로가 최저죠. 자, 세액공제가 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을 우리가 10만원 하면은 10만원 돌려준다고 많이 권유를 하고 있죠. 그런데 A씨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낮아서 또는 소득공제가 많아서 산출세액이 제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0만원 기부하더라도 우리가 돌려받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B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10만원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5만 5천원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4만 5천원 밖에 안 나옵니다.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더라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49,500원이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만이 우리가 10만원 내고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액 절세 계산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되면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 가입하라고 광고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례 3을 보시면은 사례 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금저축을 400만 원을 불입했을 경우에 우리가 세액공제율 16.5%를 곱하면 66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 소득세를 감안하게 되면은 이건 세후 개념이기 때문에 세전으로 환산하면은 실제적으로 19.5%의 수익률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상 같이 결정세액이 66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100% 금융기관에서 설명한 것 같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 2의 같은 경우는 결정세액이 많이 제로라고 그러면은 400만 원을 불입을 하더라도 전혀 절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례 1의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세액이 31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불입하더라도 66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고 31만 원만 돌려받게 돼서 이자 소득세를 감안하더라도 수익률이 9.1%로 확 내려갑니다.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세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가 4천만 원인 근로소득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를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가세표준은 100만 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율이 15% 적용된다고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은 15만 원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산출세액이 15만 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8만 원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7만 원 정도가 절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환급세액이 그만큼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좀 복잡한 우리가 공식으로 정의됩니다. 표를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가표 구간, 즉 가세표준이 164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내가 가세표준에 적용되는 이 한계세율하고 실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감안된 한계세율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세율은 6.6%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돌려받는 절차 비율은 2.9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표가 1200 초과 1587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4%가 절세 비율이고 1587만 원 초과 1642만 원은 11.5%가 절세 비율에 해당되는 겁니다. 납세연맹에서 연봉별로 이 한계세율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세율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가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작년에 받은 근로소득 원천적 유세를 보시면 48번을 보면은 종합소득 가세표준이라는 란이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가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표에서 자신의 한계세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받는 금액에 우리가 한계세율을 곱해서 추가 한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기본공제 150만 원이 추가되죠. 그렇지만은 가세표준에 따라서 환급 받는 금액은 매우 큰 차이를 봅니다. 가표 1200만 원 이하인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밖에 환급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가표가 5억 초과인 분들은 69만 6천원이나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300만 원 풀로 받을 때 환급액 계산. 그리고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150만 원, 경력우대 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또 추가로 2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450만 원 소득공제가 되면은 가세표준별로 환급액이 얼마 되는지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면세점이라는 것은 자신의 연봉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면은 결정세액이 재료가 나오는 사람을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입사해서 연봉이 1,400만 원이 안 되면은 결정세액이 제로죠.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간 원청지주당한 근로소득세는 100%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중 아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라도 이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옵니다. 기본공제, 분유자공제하고 국민연금공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을 400만 원을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보장서 보험료 100만 원을 자기가 실비보험을 들었다 그러면은 실제 연봉이 3천만 원이지만 결정세액이 제로입니다. 즉 맞벌이 부부 아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라도 결정세액이 제로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자녀나 부모에 관한 공제를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세특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1억 원이라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은 결정세액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10명 중에서 4명이 결정세액이 제로입니다. 언론 기사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올해 이제 우리가 작년 말고
올해 결정세액이 제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하느냐. 납세연맹의 2019년도 기속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됩니다. 올해 정확하게 자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려면은 1월 15일 날 우리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된 이후에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전에는 그냥 대략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